안녕하세요. 이 델리오에서 디파이 및 사업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저스틴 강이라고 합니다. 델리오는 최근 이 가상자산 금융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고 미국, 유럽, 중국, 베트남 등지에 진출을 하면서 이 글로벌 크립토 파이낸스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암호화폐 업계에 들어오게 된 거는 대학원 시절에 이 건설 사업 관리나 이 부동산 개발 등 자산 가치에 대한 연구에 집중을 하다가 국제 물류, 부동산, 가상자산 분야에서 이 IT 시스템 개발 기획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등의 업무를 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블록체인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학을 좋아하지만은 이 4차 산업과 같은 어떤 미래 또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디파이는 다양한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서 이 제3자가 대출 기간 없이 투자자가 유동성 풀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금융 형태를 말하는데요. 즉 디파이는 가상자산을 소유한 개인이 유동성 공급자가 되어서 유동자산 풀에 자산을 추가할 수 있는 어떠한 신개념의 파이낸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PC 형태로 단순 암호화폐 전송이 이루어지다가 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편의를 제공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 토큰 보유자들의 유동성에 대한 수익, 이걸 일드 파밍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이 부분과 함께 이 온체인상에서의 이 보안성에 대한 니즈가 디파이를 또 성장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스마트 계약과 더불어서 스테이킹의 대중화도 이러한 디파이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의 해라고 한다면은 2020년은 이렇게 2017년도에 살아남은 어떠한 주요 코인들과 또 디파이의 폭발적인 증가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위주로 가상자산에 몰렸던 시장이 이 신개념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 시장으로 잉크가 퍼지듯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가상자산의 가치 상승과 유동성 증가는 이 가상자산의 범용성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 향상,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의 성장, 메타마스크 등을 이용한 어떠한 스왑 서비스 등 이런 편리해진 UI, UX,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과 디파이 프로토콜이 성장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파이는 이 대출 기관이나 중개자 없이 P2P 네트워크에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것이 이점인데요. 이 많은 암호화폐 유저들이 예금자 또는 차용자로서 탈중앙화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암호화폐를 빌리고 또 빌려줄 수 있게 됐는데 이러한 유동성에 참여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앞으로는 또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디파이의 세계는 이와 함께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의 가상 공간에 대한 니즈가 이 가상 자산의 폭발적인 수요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MZ 세대가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때 있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더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가까운 미래에 대중화된 어떤 가상 자산 시장을 느끼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론 머스크나 마크 조커버그 등의 이 글로벌 IT 기업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4차 산업과 융합하려는 노력을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떠한 인터넷과 모바일을 뛰어넘어서는 그리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때 교환의 매개체가 무엇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이 금융에 깊숙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현금만 가지고 있기에는 정보와 플랫폼이 너무 많아지게 되었고 이 새로운 기술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또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또 언택트 시장의 확산이 디지털 화폐로 디지털 이 사회로의 발전을 계속 앞당기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디파이는 이 스마트 컨트랙의 특성상 버그를 수정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디파이 코드의 취약성이나 이 보안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규모의 이 금융 패닉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능동적 대응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화폐가 디지털화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비트코인이든 CBDC든 디지털 형태의 어떤 화폐와 함께 개인 지갑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될 것인데요.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비물리적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합니다. 즉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이 연결된 어디에서든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보험, 의료, 투표뿐만 아니라 생활에 깊숙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앞으로는 이 금융 및 정부기관에서 이 가상자산을 사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활동을 촉진하는데 굉장히 유연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등 이런 대형 IB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페이팔에 이르기까지 이 글로벌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 국가나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최근 유럽이나 중국, 미국 등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은 각각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유로화 등 이러한 CBDC를 개발을 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 미국 통화감독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을 하기도 했고 이미 종이 화폐를 패깅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의 니즈가 생기게 되는데 테더나 USDC 등의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가상자산의 가치 증가량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볼륨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국가 단위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개발에 대해서 경쟁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상자산 지급 결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거래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개선을 하면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 선택을 받게 될 것인지가 앞으로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 델리오의 TVU가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델리오는 이 국내 시장에서 이제 세계 시장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주, 유럽,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지에 이 세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델리오가 이 상당히 수익 분배에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익을 주고 있는데요. 디파이가 가진 어떠한 취약점을 보완을 하고 C파이가 가진 장점들을 융합하면서 사용자 친화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델리오가 이제 새 디파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디파이 서비스로는 합성자산 디파이 서비스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이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열렸었는데요. 이 당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대해서 전통 금융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 등의 가상자산 운용사는 2020년에 20억 달러에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271억 달러로 증가를 하는 등 이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세금이 부과가 되고 또 가상자산을 매개로 전 세계 금융이 상호간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하나의 국가가 가상자산 생태계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죠. 한국도 이제는 가상자산 금융시장의 현황과 생태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몇 대형 거래소를 키우고 있는 부분들은 마치 이 과거의 대기업을 키우는 형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시장에서 이 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점으로 이 변화하는 시장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능동적이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이 한국 금융이 그동안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이 선진국 수준으로 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이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도 이 가상 자산 시장에도 잘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델리오는 앞으로도 이 디파이와 C파이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진출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투자 자산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전통 금융시장과 잘 융화됨과 동시에 이 가상자산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을 리딩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넷진흥원의 보고서와 이 가상자산 업권법 국회 세미나 등의 활동과 함께 이 디파이가 가진 어떠한 취약점을 보완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의 니즈에 따른 명확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이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실물자산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델리오는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를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입니다. 이 델리오는 시장 친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만드는데요. 장기적으로 이 미술품이나 건물, 부동산 등의 유무형 자산들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들 자산의 어떤 안전한 보관이나 거래, 투자 등을 위한 어떤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디파이 서비스 등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 글로벌 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델리오는 이 다양한 신사업 개발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크립토 파이낸스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